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약간 마음에 부담이 좀 있네요. 제가 그래도 연강사는 아니지만 연강사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지금 현직 교원분들이신 거죠? 네. 혹시 지역이 어디 정도이실까요? 오, 성주 멀리 보셨네요. 혹시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신가요? 경기도. 네. 그럼 인천 여기 요 주변에 다 오셨네요, 다들. 멀리서 오신 건가? 오늘 이제 저 마지막 시간은 AI로 만든 나만의 콘텐츠 세계라고 해서 교환을 제가 작성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오늘 지금 목표는요. 이 서클러스에서 만든 캔버스라는 프로그램 써보신 적이 아직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써보시고 사용해보시고 이걸 어떻게 이제 수업에 적용하실지 그 경험해보시고 가는 게 저의 제일 큰 목표입니다. 저도 이제 이걸 처음 써봤을 때는 이제 좀 탐구의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저와 함께 아낄 수 있다고 아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아이디 나눠드리고 계신데 비밀번호는 아이디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접속하실 때 아이디랑 비번 똑같이 접속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대전에 있는 목상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뭐 자세히는 안 보셔도 되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요즘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AI예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아이들이랑 할지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수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제일 중점을 두는 건 요거예요. 캔버스 사용법 익히기. 요거를 처음 해보실 테니까 오늘 꼭 많이 해보시고 가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좀 겪었던 좀 어려웠던 점들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를 교환 개발할 때 그때서야 처음 해본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수업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교환이나 뭐 자료들로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기 전에 제가 또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 혹시 챗 GPT와 뭐 클로드 등등의 그룹도 있고요. 등등의 생성형 AI를 유료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유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 3분의 반 정도 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유료로 쓰고 있는데 일단 저희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한테 라이센스가 풀려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까 이제 이준희 선생님께서 리튼 말씀하셨는데 리튼, 저는 부루, 투니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제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쓸 수 있는데 이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플러스에서 직접 자체 제작한 생성형 AI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도를 좀 한정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조금 이제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범용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챗GPT와 같은 범용 생성형 AI의 기능만큼 나오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체험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환을 이제 개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크게 생각했던 건 두 가지였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거 좋은데 학생들이랑 수업을 해보면 그거를 그냥 썼을 때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어른들도 심지어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더 쉽게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걔가 그 생성형 AI가 하는 말을 거의 가감없이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윤리 관련 이야기를 첫 번째 차시에 할 거예요. 1, 2차시에.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을 쓸 때 주의할 점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생각해보자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체험만 하게 되면 사실 교육과정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수학이랑 과학 쪽에서 좀 내용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아서 직접 가공하고 시각화해보고 날씨 데이터 또는 기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좀 과학적인 사실까지 이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제 아까 이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차시에 일단 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다루는 거는 첫 번째 다루는 거 가짜뉴스입니다.
왜 가짜뉴스라고 했냐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뉴스 콘텐츠를 만들 거기 때문이에요. 가상현실 그 캔버스 AI를 활용해서 뉴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서로 공유해 볼 건데 우리가 지금 만든 것도 사실 실제 뉴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중에 가짜뉴스를 컨셉으로 잡아서 첫 번째 사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이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요 사진들 중에서 진짜인 것과 가짜인 거 한번 구분해 보실까요? 어떤 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쪽부터 1번, 2번, 3번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3번이요. 진짜인 사진은 무엇일까요? 없어요 있고요. 3번도 있고 1번도 있고. 혹시 그럼 이제 말씀하시기 좀 불편하죠? 혹시 난 1번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1번이 진짜인 것 같다. 오, 네. 2번이 진짜인 것 같다. 네. 3번이 진짜인 것 같다. 네. 그래도 안 들어주신 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사실 이거 굉장히 다 진짜 같죠? 근데 실제 진짜 사진은 요겁니다. 요걸 아마 좀 유명해서 아실 수도 있어요. 그 방탄소년단 RM 저기 그 UN 총회 가서 연설했던 사진이죠.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제가 만들었어요 어제. 그냥 프롬프트 입력해서 만든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 있을 법한 일이죠. 왜냐면 정권 이양될 때 서로 이제 악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손흥민도 이거 있을 법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짜뉴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짜뉴스 이야기. 이게 간단하게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짧으니까요. 중간에서 믿는 거 미국 방부 펜타곤으로 보이는 건물 바로 옆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9.11이 떠오르는 폭발 현장 사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경찰에 제압당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허리춤이 강조된 흰 롱패딩을 입은 사진 모두 SNS에서 화제가 됐는데 외신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지만 AI가 만든 가짜뉴스였습니다. 제가 직접 AI로 이미지를 꾸며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총을 든 한국 소년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조합해도 나름 그럴싸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쉽게 꾸며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주 미국에서는 첫 인공지능 청문회까지 열렸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I do think some regulation would be quite wise on this topic. 정부도 발맞춰 최근 가짜뉴스 피해 사례 신고센터를 만들었지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법안 역시 AI로 만든 콘텐츠는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한다는 수준으로 발의돼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큰 플랫폼들이 국민 생활에 가지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먼저 물론 외부의 국내적인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는 사이 최근에 나무나 사망설을 AI가 더빙한 네, 이런 것도 있었죠. 하면서 AI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 펜타곤이 공격당했던 그 사진 진짜라고 믿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정말 그렇지 않았지만 정말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그걸 정말 진짜라고 믿었으면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을 또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구분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진들, 이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매우 가중될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물론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아이들한테 일단 이 문제 의식을 심어주고 이걸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내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지켜줘야 될 윤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처음에 조금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또 두 번째 있어요. 혹시 어느 얼굴이 인공지능이 만든 얼굴일까요? 아까 똑같아요. 1번, 2번, 3번이에요. 뭐가 인공지능이 만들었을까요?
1번, 3번, 1번, 3번. 이거 여러 개 순서로 되는데, 자, 1번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 같다 하시는 분. 1번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 같다. 네. 자, 2번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 같다. 네. 3번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 같다. 오, 네. 이번에 좀 더 많이 들어주셨네요. 사실 이거 세 개 다 제가 캔버스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 서클러스에서 제작한 캔버스로 만들었는데 2번 사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예요. 제 얼굴을 넣었던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좀 뭔가 특징을 잡아서 비슷하게 꾸며주지 않나요? 비슷하게.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진들이 갑자기 인터넷에 배포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충분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토의를 하게 하고요. AD사시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캔버스 AI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나만의 캐릭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기 사진을 넣어서 자기 얼굴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거를 막 사진을 촬영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카메라에 비추고 있는 걸 바탕으로 바로 만들게 캔버스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입력하는 방법을 조금 처음에 어느 정도 알려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미지 만들고 음성 만들고 캐릭터, 이미지, 음성 합쳐서 이력서까지 만드는 거 그게 두 번째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3, 4차 시에서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 차시에 이제 교과가 조금 연계가 들어갑니다. 기후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서 분석하고 가공해서 시각화하는 장면까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기상청에 가시면 기상 자료 개방 포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현재 기상청이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제 것까지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뭐 지역, 날짜 이런 거 다 선택을 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서 이 엑셀 데이터로 다운받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공을 해서 동그라미 사이트 혹시 아시는 분 아실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사이트 들어가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시각화해서 그 자료를 다운받는 거 요거까지가 이제 5, 6차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마지막 7, 8차시에는 이 다운받은 데이터 그리고 만든 나만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후 관련 뉴스 뭐 이런 뉴스 같은 것들 어떤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지 좀 고민한 다음에 뉴스를 제작해서 방송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의 흐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캔버스를 사용을 해보실 건데 요거를 제일 많이 해보고 가셔야 돼요. 저는 그래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제가 해보고 나니까 이거 여기서 지금 안 해보시면 질문하실 것을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서 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 뭐 이게 배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막혔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캔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클러스에서 자체 제작해서 만든 거고요. 캔버스란 이름은 할 수 있다는 캔과 뭐 세상이라는 버스라는 걸 따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캔버스가 그림 그리는 판이기도 하잖아요.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캔버스.net 여기로 들어가셔서 받으셨던 아이디랑 비번으로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아이디랑 똑같습니다. 지금 바로 켜서 로그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셨네요. 실제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되면 그 학생들한테는 약간 쿠폰 형태로 아이디를 발급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친구가 나오면은 잘 로그인 되신 거고요. 왼쪽 아래 게스트 부분을 누르시면 이제 아이디 비번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왼쪽에 메뉴가 세로로 있는데 홈 대화부터 가상 인간까지 7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벡터 DB는 저희가 사용을 할 생각이 사실 제가 짜면서 그것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벡터 DB 내용은 아예 빼져 있고요. 이미지, 뭐 클립, 음성, 음향, 이력서, 가상인간 이 정도의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사실 프롬프트 입력법을 조금 미리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은데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제가 결과물을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출력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프롬프트 작성법을 해주시면 되는데 꼭 제가 제시한 이 방법이 아니어도 일반 범용 생성형 AI에 적용되는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알려주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역할, 뭐 과제, 뭘 해야 되는지 앞에서 뭐 했고 중간에 뭐 할 거고 나중에 뭐 할 건지 이 왜 하는지 맥락이 뭔지 결과 이런 것들을 쭉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할수록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요거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제 홈 대화에서 역할 과제 형식의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보실 건데 초등학교 응원 단장입니다. 반 친구들과 운동회 응원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당신이 준비해야 될 5가지 알려주세요. 이 프롬프트 한번 비슷하게 작성해서 지금 바로 입력해 봐 주시겠어요? 홈 대화에서 입력해 주시면 홈 대화에서 응원 단장이라는 역할을 부여했고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죠. 응원 준비를 하기로 했대요. 그럼 뭐 해야 돼? 5개 형식을 제시한 거예요. 5가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홈 대화에서 이렇게 입력하면 얘가 뭐 하라고 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형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거 사실 그대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냥 그 형식을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네가 뭐 해야 되는, 네 역할이 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결과물을 출력해줄지 3가지를 맞춰 써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채팅이 빨리 나올 거예요. 대화가 빨리 나올 거고 혹시 이제 비슷하게 하셨으니까 옆에 계신 분과 답변을 조금만 비교해 봐 주시겠어요? 순서가 다르다. 제목은 비슷하다. 그리고 이거 교환 나중에 제가 그거 공유해 드릴 거예요. 다운로드 받게 해 드릴 거고. 비교해 보시면 또 어떤가요? 완전히 똑같은가요? 아니죠. 사실 질문을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해도 일반적인 생성형 AI조차도 결과물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강조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완벽하게 믿으면 안 된다. 얘를 100% 신뢰하는 건 안 된다. 그거를 꼭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의존하는 만큼 아이들도 쉽게 의존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 내가 꼭 검증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거여도 답변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 다시 물어봐도 내일 물어봐도 답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주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식도 있어요. 과제를 부여하고 무엇 행동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그리고 목표가 뭔지 이야기해주는 방식. 약간 비슷비슷해서 저는 약간 좀 넘어갈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했고 지금 나중에 뭐 할 건데 이 가운데에 뭐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이게 지금 약간 웃긴데 우리 반 국어 평균 순위가 1학년 중 최하인 10이래요.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1학년 평균이 되어야 한대요. 목표가 있죠. 국어 평균은 5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명령어를 치면 뭐라고 나올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은 할까요? 반평균이 10이었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 5위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약간 이러면 평균 아래에 있는 애들 다 전학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캔버스에 물어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맥락이나 행동, 뭐 결과, 뭐 예시. 사실 예시를 주면 그 예시에 따라서 결과물을 줍니다. 예시를 주시는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 프롬프트 입력할 때 그 입력 창에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줄바꿈 하시고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Shift 엔터를 눌러서 뭐 예시가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셔도 되고요. 입력하실 때는 그 핵심만, 요점만 간략하게 하셔야 됩니다. 미사여구를 안 사용하시는 편이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사용하면 얘는 그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예 개조식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가 할 일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시 땡땡하고 그냥 뭐다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간결하고 목적만 명확하게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결과물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역할, 뭐 단계 기대, 뭐 이런 것들도 이런 방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기능들도 이제 사용을 해보실 건데 두 번째 왼쪽 메뉴에서 두 번째 메뉴 이미지를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버튼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이 나올 겁니다. 오른쪽에는 이 비율, 뭐 모델, 프롬프트 입력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를 지금 하나만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실게요. 여기 모델이 이번에 좀 업데이트를 하셨더라고요. 업데이트하면서 모델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학생들이 하실 때는 실사를 웬만하면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손가락이 막 6개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림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고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프롬프트 입력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뭘 그려줘 하셔도 되고 뭐 그냥 모습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업하실 때도 이제 맞닥뜨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요. 생성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빨리 되고 어떤 친구는 느리게 될 거예요. 이제 수업할 때 혹시라도 이제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으면 제 추천은 그래도 이제 데이터 무제한인 친구가 있다면 핫스팟을 잡는다든가 아예 망을 나눠서 좀 인터넷 속도를 끌어올려 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결과물 나오셨으면 혹시 옆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네, 어떻게 잘 나오나요? 네. 지금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 여자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있어. 그걸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생각 중이다. 이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런 캐릭터 이거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인터넷에 넣으시면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게 동시에 여러 개 처리했을 때 여기도 아마 이제 서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면 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역시 선생님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광고로 있다고 되게 많은 분들이 광고로 만들어주는 되게 다양한 거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지셨든 안 만들어지셨든 하나를 더 해볼 건데요. 이 가운데 원래 이제 여기에 이미지를 추가해서 그와 기반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폴더 표시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기존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내 얼굴을 바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앞에 보여드리는 건 제 얼굴 카메라 찍고 나서 카메라로 비추고 있으면서 생성을 누르니까 이렇게 제 얼굴을 여기 넣어준 거예요. 지금 이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켜시고 이게 찍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거기에 데이터가 저장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한번 켜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한번 생성하기 다시 눌러주세요. 자, 카메라 이거를 왜 꼭 해보냐면요. 이거 권한 허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분명 아이들 이거 하면 뭐 안 돼요. 카메라가 안 보여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롬에서는 주소창 왼쪽에 보시면 권한 허용 버튼이 있을 거고요. 카메라 권한 허용해 주셔야 되고 카메라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이제 안 나오고. 혹시 이제 생성하기 누르셨으면 잠깐만 앞에를 봐주세요. 카메라가 안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가지고 한번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카메라 눌렀을 때 여기에 카메라 사용 중이라고 나오죠. 이게 만약에 안 되고 있다, X 표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카메라를 눌러서 이게 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안 나온다 하면은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방문할 때마다 허용을 체크해 주시고
관리를 들어가면 여기서 이 카메라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버추얼 뭐 카메라나 뭐 다른 카메라로 돼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카메라를 다시 설정해서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새로 고침. 누르면 다른 사고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네. 카메라로 찍고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써야 되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뭘 원하는지 쓰시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르게 만들었나요? 스케치로 가요. 아니, 이거는 남자가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뭘로 설정하는 거예요? 사진. 사진은 어떻게 아니, 찍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생각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것도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미지 좀 어느 정도 해보셨으면 다음 클립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클립은 아주 짧은 동영상입니다. 만드는 방식은 이미지랑 똑같아요. 근데 버전이 3개밖에 없습니다. 실사, 디즈니, 애니 이 3가지가 있고, 이 3가지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던 거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춤추는 아이라고 그러면요. 긴 시간은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클립 같은 것들 만들었습니다. 이런 애니 오프닝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혹시 잘 만들어지나요? 사실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고. 근데 이거 분명히 이제 저희가 또 동시에 접속을 많이 하니까 그러기도 할 텐데 교실에서도 분명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약간 제 생각에는 그냥 팀으로 2명이 1명씩 찍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좀 나눠서 만드는 시간 좀 나눈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긴 할 건데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사진 하면 이렇게 좀 비슷하게 그려주긴 합니다. 저예요. 저예요. 캐릭터로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비슷하게 있고. 자, 다음 이제 음성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조금 신기한 거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잘 안 하는 거기도 한데 내 음성을 바탕으로 약간 인공지능이 새롭게 음성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음성을 녹음한 이것도 이제 카메라처럼 마이크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성 부분에 들어가시면 여기 마이크 버튼 눌렀을 때 이 마이크 권한 또 해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음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이크 권한 또 해달라고 나와요. 말하면서 지금 해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건지 밑에 텍스트로 치면 이 목소리를 기반으로 AI가 만든 목소리가 이 인풋 텍스트를 읽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 이제 멘트를 음성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것도 지금 한번 간략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소리를 좀 입력하셔야 돼가지고 마이크 권한을 좀 활용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음성 모델을 여러 가지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를 기반으로 만든 거고 음성 모델이 조금 있긴 한데 이제 이 녹음된 목소리가 있으면 근데 그걸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드라마틱한 음색의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일단은 음성 없이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할머니 목소리를 바꾼다든가 안녕하세요. 소녀 목소리가 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좀 음성 모델 바꿔가시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금방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멘트 이제 대사가 있는 음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또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향도 있습니다. 음향은 약간 배경음악 같은 거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버전 2를 많이 넣어놓으셨는데 노래 종류를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도 하실 수 있고 효과음이나 배경음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만들었던 거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약간 베토벤 영웅 교향곡 스타일의 뭐 클래식 음악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떠드는 소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가 웅성웅성한 소리들이 조금 들리죠. 그래서 내가 혹시 이제 필요한 효과음이 있다 하면 여기서 이제 생성을 직접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음성 하나씩은 다 만드셨을까요? 이미지 하나랑 음성 하나씩은 다 만드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이력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음성과 이제 얼굴과 음성이 있으면 이력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 이거는 직업과 관련된 이제 활동을 할 때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안에 있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택시 드라이버다라고 해서 이제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페이스 하나 선택하고 음성 하나 선택해서 옆에 이력서 내용들 쭉 입력해서 아래쪽에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제 입력하기가 나옵니다. 이력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한번 저는 택시 운전사 제임스입니다. 이름 제임스. 1987년 12월 30일생으로 문학 성격입니다. 운전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운전 기사들고 초단드립니다. 입이 움직이고 있죠.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건데 사실 저는 여기에 프롬프트 입력할 때 그 성격에 평소에 온화하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질주 본능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아주 말을 부드럽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성격은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이제 만들게 되면 홈 대화에서 이 기본 캐릭터를 이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택시 운전사 제임스입니다. 이렇게 1987년 12월 30일생으로 문학 성격입니다. 운전할 땐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 이 캐릭터와 이 페르소나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력서 만들 때 네. 아까 만들어둔 음성이랑 사진이 안 쓰는데 안 뜨나요? 네. 써야지.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아이디에서 만드신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쭉 뜨게 될 거예요. 지금 혹시 안 뜨면 아마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원래 여기에 페이스가 만든 거 다 써야 되고 이제 해야 되고 이미지에서 페이스 같은 경우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해서 만든 거 인물만 나오는 거죠. 아까 이제 요거 사진으로 찍는 거. 네 사진으로 해서 만든 것들을 쓴 거예요. 네. 마이크 지금 되는 거예요. 정지 이제 다 하시면 정지 누르시면 돼요. 그러고 정지 한번 눌러요. 마이크 이제 파형이 생겼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가 뭘 할지 입력하면 그걸 바탕으로 음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대사를 입력하셔야 돼요. 지금 누르셨구나. 네. 재밌어요. 네, 이렇게 맨 위가 되는 여러분 다시 하시는 왜 제 목소리도 방금 아까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토이를 준비합니다. 내일 출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인간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도 이제 얼굴 사진으로 뭘 만들었던 그 이미지와 클립이어도 되고요. 이미지 클립 그리고 음성 만들었던 거 두 개를 합쳐서 가상인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수지라고 하는데요. 진짜 기본으로 있는 가상인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캔버스를 통해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목적지가 이제 데이터 분석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뉴스 컨텐츠를 만든다. 이제 목적지가 되시면 된다는 거 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이게 제가 지금 마음이 점점 급해져 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인간 이제 약간 날씨 얘기를 하니까 정장 입은 남자 만들어 달라고 했고 뒤에 지도 배경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기후 데이터 시각화는 이제 요 과정이 필요한데요. 기상 자료 개방 포털에 들어가시면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여기에 놓고 공공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 것까지 바로 공개가 돼서 저희는 지금 어제 것까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를 받으시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학생들, 일반 회원들도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학생들을 회원가입하기 시키기가 조금 어려우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께서 가입하셔가지고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걸 제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굳이 가져오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다니는 학교 또는 우리 지역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걸 분석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직접 가져오는 거고요. 이렇게 뭐 날짜, 시간, 장소, 기상 요소 선택한 다음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엑셀 버튼을 누르면 이제 뭐 때문에 이걸 다운받냐라고 나오는데 그냥 교육 정도로 이제 입력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엑셀 데이터가 받아져요. 근데 이거를 사실 그대로 써도 되긴 하지만 데이터를 가공하는 경험을 시켜보는 것도 제가 좀 목적이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필요한 거를 좀 표로 잘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에 하루 동안에 기온 변화를 바탕으로 하려고 해서
이제 5월 30일 건 쭉 다운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나머지 필요 없는 거 다 쳐내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사이트, 이건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서 좀 편합니다. 대신 내가 한 거는 저장이 안 돼요. 회원가입 안 하면. 여기서 통계 분석 기능을 이제 쓸 건데, 혹시 이제 중학교 가서 수업하시더라도 저는 초등학생용을 쓰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학생 걸로 가면 꽤나 복잡합니다. 이게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있는 걸 다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입력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시간을 조금 제가 쓰기에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초등용으로 가지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표에 내가 지금 방금 가공했던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하고 제목도 입력을 하고 원하는 그래프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시각화가 바로 돼서 나와요. 이거를 이미지 저장해서 내가 이제 뉴스 콘텐츠 만들 때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만들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니까 이 과정을 좀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꽃근성 그래프 여기서 조금 이제 부수적으로 이런 게 오겠죠. 실제 우리가 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일출 전이 제일 기온이 낮고 일출 후에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제 기온이 제일 높다. 하루 동안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간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가공 과정을 마치고 시각화 자료를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과정이 이제 콘텐츠 제작하기 단계인데요. 이건 마지막 한 차시예요. 가상인간 기능을 여기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음성을 만들어야 돼요. 음성을 내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본을 작성해서 그걸 음성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가상 현실로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햇빛으로 인해 낮에는 덥고 늦에는 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4도, 낮 최고 기온은 26.3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만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제일 빠르게 온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교환은 제가 이렇게 QR을 지금 띄워드릴게요.